봅시다. 법칙. 자, 화학 반응의 법칙. 자, 첫 번째 법칙, 질량. 자, 질량 보존. 앞에서도 선생님이 설명 많이 했었었죠. 이제 화학 반응의 기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에, 이건 화학 반응뿐만 아니라 모두 해당 사항이 됐어요. 물리적 변화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동일한 거를 바로 질량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럼 왜 동일하느냐? 즉, 이것도 나왔죠. 질량 보존하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하고 화학 변화에서 모두 성립을 하게 되는데, 즉 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 개수가 달라지지가 않고 뭐만 변해요? 배열만 변해요. 그러니까 결합하는 정도만 변해요. 이거는 돌턴의 이제 원자설에 근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 전후에 반응 물질의 총 원자 종류 개수, 그다음에 생성 물질 원자 종류 개수 어떻다? 같다. 전의 법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반응에서 질량 보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 봅시다. 뭐예요? 이온끼리 결합해서 먹지 않는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앙금 생성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탄산 나트륨 수용액하고 염화칼슘 수용액, 화학식으로 탄산 나트륨 Na2CO3, 탄산 나트륨이랑 염화칼슘 CaCl2, 이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흰색의 탄산 칼슘에 뭐가 생겨요? 앙금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칼슘이랑 여기서 탄산이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 탄산 칼슘의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염화 나트륨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보세요. 원자 몇 개? 나트륨 원자 2개. 자, CO3 탄산이온 한, 여기도 산소 하나, 산소 3개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칼슘 이온 하나, 이온 하나, 염 2개, 염화이온 2개.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원자 종류죠. 결합하는 배열, 순서만 바뀌었을 뿐,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서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 자, 달걀 껍데기가 탄산 칼슘이에요. 달걀 껍데기하고 염화수소 기체가 반응을. 염화수소는 뭐냐면 염산이에요. 염산이랑 달걀 껍데기에 있는 탄산 칼슘이랑 하면, 탄산 칼슘하고 염화수소 화학식으로 써줄게요. CaCO3, 탄산 칼슘이랑 염산 HCl이랑 반응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염화칼슘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물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개수가 2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아요. 요 화학 반응식도 대단히 잘 나와요. 즉 탄산칼슘하고 염산하고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염화칼슘, 물이 생성되는 화학에서 보면, 자, 칼슘 탄소 하나, 산소 여기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여기 2개, 여기 하나. 산소 원자 개수 3개 맞죠? 그쵸? 자,
2개. 여기도 수소 원자 몇 개? 2개. 염소 몇 개? 2개. 염소 2개. 그렇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응 물질의 총 원자 종류랑 물질의 총 원자 개수가 1 하면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질량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단 만약에 뚜껑을 열면 여기서는 만약에 누구만 기체예요?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빠져나간 이산화탄소 질량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은 줄겠죠. 대신에 그 빠져나간 이산화탄소의 질량까지 합쳐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량은 보존이.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열고서 반응을 시켰는지 닫고서 반응을 시켰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소 반응. 자, 연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랑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연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거는 연소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고요. 철소매 연소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연소예요. 네,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 기체가 발생하지. 즉, 나무는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그래서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소, 이 탄소하고 수소가 포함된 물질이 연소가 된다라는 건 누구랑 결합을 하는 반응이에요?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액체.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가 포함된 물질이 연소가 되면 탄소로 포함된 물질은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요. 수소가 포함된 물질은 뭐가 생성이 되냐면 물이 생성이 돼요. 이건 무조건 만들어져요. 반응 물질에 탄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연소를 하고 나면 뭐가 생성이 된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산소랑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는 뭐가 남아요? 재가 남겠죠, 재. 그죠? 그러면 나무와 산소의 질량의 합과 재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질량의 합이 어떻다? 서로? 같아지게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닫힌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를 시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경우는 질량이 일정해요. 왜냐면은 발생한 기체가 질량이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데 열린 공간에서 해버리면 발생한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얘네 둘 다 기체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왜? 밖으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대신에 이때 발생한 기체의 질량까지 다 합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의 합은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강철송이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철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철, 이가산화철이 되는 건데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철이 산소 O2하고 결합을 하면 FeO가 돼요. 이렇게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왼쪽에 철 하나, 산소 원자 몇 개? 2개. 여기도 몇 개 해야 돼? 2개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럼 철이 2개가 됐으니까 2.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철과 산소의 질량을 합한 것과 철의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닫힌 공간에서 하면은 여기선 질량이 일정해요. 왜? 닫힌 공간 안에 있던 산소가 철하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고, 열린 공간에서 하게 된다면 철이 외부에서 뭐를 공급받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결합한 산소만큼 어떻게 돼요? 질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도 결국에는 이 결합한 산소의 질량과 철의 질량을 합한 건 생성된 산화철의 질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의 합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이게 무슨 법칙이다?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예,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자,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O, XX, O, O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기 중에서 강철솜 28g을 연소시켰다지만 산화철이 36g 생겼대요.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얼마가 반응했겠습니까? 8g이 반응을 했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3번.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이 변하지 않는 까닭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반응 전후 질량이 보존되는 것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의 배열이 바뀔 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은 자 OOX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 그죠? 닫힌 공간에서 질량이 보존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닫힌 공간에서만 뿐만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도 예, 질량이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기체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열린 공간에서도 예, 질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닫힌 공간에서만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성분비의 법칙 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일정성분비의 법칙은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일정한 성분의 비율로 결합을 한다. 근데 성분의 무슨 비로 결합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보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무슨 비가 성립을 한다? 질량비가 성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질량 비율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물을 구성을 할 때 결합하는 원자들끼리 아무렇게나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질량의 비로 결합을 한다. 따라서 일정성분 법칙은 화합물에서는 성립을 해요. 왜 화합물에서 성립하냐면 얘네 화합물에서는 원소끼리 뭘 합니까? 화학 결합을 하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할 때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하지만 혼합물에서는 단순히 섞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변화에서는 성립하지만 화학 변화에서는 성립하나 물리 변화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아도 예, 질량비가 다르면 예, 다른 물질이다. 예, 즉 한 물질은 한 화합물을 형성을 할 때는 원자끼리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는데 이 원소 종류가 같더라도 결합한 질량비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 아예 다른 물질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일정 성분비가 성립을 하는 까닭은 이게 중요하죠. 화합물을 이루는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수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성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개수로 결합을 하는데 원자의 질량 자체가 어떻기 때문에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만 들어보면 물 보세요. H2O. 자, 물은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몇 대 몇으로 결합했었을 때만 우리가 물이라고 불러줘요? 2대 1로 결합을 했었을 때만 물이라고 불러줘요. 만약에 H2O2는요 요건 뭐냐면 이름이 과산화수소예요. 얘는 과산화수소인데 얘는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했어요? 1대 1로 결합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량비가
물하고 얘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원소 종류는 같지만 질량, 개수비가 둘이 결합한 게 어떻게 됩니까? 다르죠. 참고로 수소 하나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1이고요. 산소 한 개의 원자량은 16이에요.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14에 해당이 되고 탄소는 12에 해당이 돼요. 이게 원자량의 개념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수소가 하나가 1이에요, 질량이. 근데 몇 개 결합해야 돼요? 2개 결합해야 되죠.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예요? 2예요. 그죠? 산소는 하나가 16인데 하나 결합하죠. 16이죠. 그치? 그러면은 물에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8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과산화수소에서는 산소도 2개, 수소도 2개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은 수소 질량이 얼마가 돼요? 2개니까 2. 산소 질량은 2개니까 16짜리가 2개라서 32. 이렇게 돼버리면 질량비가 얼마가 되냐? 1대 16이 되니까 둘이 결합하는 질량비가 어떻게 돼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결합하는 종류가 같더라도 결합하는 질량비가 다르면 아예 다른 물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모형을 보면 금속과 산소의 반응에서 질량비 한번 봅시다.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산화구리는 CuO예요. 그러니까 구리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산화구리 2인데, 구리를 연소하면 구리와 산소가 몇 대 몇에 4대 1의 질량비로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리 4와 산소 1이 결합해서 산화구리 얼마가 만들어지겠습니까? 5가 만들어지는 질량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구리가 1g이면 이때 결합한 산소가 0.25g이고, 구리가 2g이면 2배만큼이 0.5g, 구리가 3g이면 3배가 돼서 0.75g. 네,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몇 대 몇? 4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리와 산화구리의 질량을 보면은 구리가 1g이 완전히 산화구리가 돼버리면 1.25g 몇 대 몇이에요? 4대 5. 그죠? 그 다음에 구리가 2g이었을 때 생성된 산화구리 얼마예요? 2.5g. 얼마가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대 5. 그쵸? 이렇게 돼버리겠죠. 5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량비가 4대 1대 5의 질량비로 성립을 4대 1대 5의 질량비가 성립을 하고, 이 질량비대로만 산화구리가 어떻게 된다?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화합물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비 보면 물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방금 해줬죠? 1대 8. 과산화수소 1대 16. 자, 암모니아는 NH3예요. 그러면은 NH3, 그러니까 이거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를 보면 결합하는 질량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암모니아 NH3예요. 그럼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결합이에요. 질소 하나 원자량이 14예요. 수소가 1인데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4대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봅시다. 이산화탄소는 CO2예요. 결합할 때 탄소 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요? 1대 2로 결합해요. 탄소 원자 하나 12고요. 산소 원자 하나 16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탄소 얼마예요? 한 개니까 12. 산소는 얼마예요? 3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44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나눠줘 버리면은 3대 8대 11. 그쵸? 예, 이런 질량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합물에서는 항상 일정한 무슨 비율로만? 질량비로만 결합을 하게 되고, 그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하는 게 결합하는 원자들의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온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화합물 BN2를 만든대요. 그럼 BN2는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1대2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볼트 하나 질량이 5g이고 너트 하나가 질량이 2g일 때 질량비는 5g에 얼마가 돼요? 4g이 결합을 해서 5대 4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B하고 3N이 결합해서 BN2 그러면 B 하나랑 볼트 하나랑 너트 3개가 결합을 해서 BN2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질량이 여기서 누가 남아요? 개수가 너트가 남는 거죠. 그렇죠? 이게 BN3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들어지고 하나가 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무조건 다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개수비로만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바로바로 개념 체크 답 맞춰봅시다. 자, 6번. 자, 탄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때 반응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8이래요. 자, 그러면은 3대 8로 반응을 하는데 탄소하고 산소가 탄소 10g하고 산소 16g이 반응을 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걸 기준으로 만들어지겠어요? 적은 걸 기준으로 만들어지겠어요? 다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질량비가 적은 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대 8이니까 만약에 16g의 산소가 다 반응한다라고 치면은 2배니까 탄소가 몇 g 필요해요? 6g? 16g 이렇게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10g이 다 반응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에 몇 배가 있어야 돼요? 3분의 8배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10g에 3분의 8배니까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3분의 80g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16g은 3분의 80g보다 값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쵸? 얘는 3분의 얼마예요? 48g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탄소가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가 다 반응한다? 산소가 다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봐야죠. 적은 거. 그치? 그러니까 얘가 다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몇 그램 생겨요? 22g이 만들어지고 탄소가 몇 그램이 남아요? 4g이 남는다. 그렇죠? 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그래프는 구리를 가열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반응한 구리와 생성된 산화구리2의 질량을 나타냈다. 보면은 구리 4g이 반응했었을 때 산화구리 5g이 생성됐으니까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는 4대 1대 5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리 20g을 완전히 반응을 시키면 몇 배? 5배죠. 필요한 산소 몇 그램? 5g이 필요할 거고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이거에 마찬가지 5배 25g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볼트 10개하고 너트 15개를 이용해서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합물 BN2의 개수를 쓰고 이때 남는 부품의 종류와 개수를 쓰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볼트 10개하고 너트 15개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둘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요? 1대 2로 결합을 하죠. 그쵸? 그러면은 볼트하고 너트하고 1대 2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볼트가 10개고 너트가 15개예요. 그쵸? 그러면은 최대로 몇 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최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얘 몇 대 몇이에요? 여기서 이제 배수를 해보면 되겠죠. 결국에는 무조건 1대2로 결합해야 되니까 얘는 10개가 다 반응을 할 수 없고 얘도 15개가 반응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0.5개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최대로 가까운 수는 여기서 14, 그 다음에 여기는 7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그지?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BN2는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7개가 만들어질 거고 볼트가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고 너트가 1개가 남는 요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볼트 한 개 질량은 5g이고 너트 한 개 질량은 2g이라고 할 때 화합물 BN2를 이루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 B는 볼트 너트가 1대2인데 한 개가 5g이고 한 개가 2g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곱을 해줘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5대4. 그렇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뭐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1번이 성립을 하지 않죠. 즉 무슨 변화에서 성립하지 않아요? 물리적 변화에서는 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기체 반응의 법칙 봅시다. 기체 반응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을 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을 할 때, 그러니까 반응 전후의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각 기체의 무슨 사이에는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게이 리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게이 리삭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은 즉 이 기체끼리 반응을 해서 기체가 만들어지는, 즉 반응 물질도 기체고 생성 물질도 기체인 이 반응에서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을 하게 된다는데 이 결국에는 정수비가 여러분들 무슨 비예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예요. 알겠어요? 개수비가 무슨 비가 되는 겁니까? 부피 비율이 되는 거고, 우리 맨 첫 시간에 했던 거죠. 이게 무슨 비가 되는 거냐면 분자 수의 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화학 반응의 개수비는 부피비, 분자 수의 비,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건데 이게 왜 성립을 하게 되냐면 부피비가 분자 수의 비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즉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즉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는 모든 기체, 즉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다 같은 분자 개수를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요. 저 내용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자, 아보가드로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같은 수의 분자 수를 포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수소건, 산소건, 수증기건, 암모니아건, 자, 즉 다 같은 부피예요. 이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5리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수소가 5리터 안에 8개의 분자를 포함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산소도 5리터에 분자수가 8개, 수증기도 5리터에 분자수가 8개, 암모니아도 5리터에 분자수가 8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분자마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다르죠? 그렇죠? 분자마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다르기 때문에 원자 수는 같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원자 수는 같지가 않고, 즉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보가드로는 저 분자의 개수를 셌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걸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는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0도씨 1기압, 이게 온도 압력 조건이 0도씨 1기압이에요. 0도씨 1기압 22.4리터에는 모든 기체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를 포함한다.
이게 원래 정확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0도씨 1기압 22.4리터 안에는 모든 기체가 다 얼마씩 들어있다? 6.02 곱하기 10에 23등계씩 들어있다.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는 모든 기체가 다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까지만 정리를 해준 거고, 이게 원래 정확한 정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수비 정리를 잘해야 돼요. 기체 반응의 법칙하고 화학 반응식을 보면, 그래서 기체 물질의 경우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피 B는 무슨 비가 돼요? 기체의 분자수의 비가 되고요. 얘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뭐였을 경우만 그래요? 기체였을 경우만 그래요. 기체가 아니면 무슨 비까지는 성립을 하냐면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까지는 성립을 해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거는 다 성립을 하거든요. 고체건 액체건 간에. 근데 부피비까지 성립을 하려면 뭐여야 돼요? 다 기체인 경우에는 기체의 부피비는 개수비하고 같고 기체 분자수의 비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자수의 비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성립하지 않는 거는 뭐가 성립하지 않느냐면은 질량비 성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원자수의 비는 성립하지 않아요. 네, 질량비 성립하지 않고 원자수의 비는 성립을 하지를 않습니다. 알겠죠? 자, 대신에 별도의 질량비는 따로 성립해요. 별도의 질량비는 성립을 해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법칙?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거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질량비하고 개수비가 일치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보세요. 수증기는 화학 반응식이 EH2 더하기 O2는 EH2O가 되어 따라서 수소 분자 두 개가 산소 분자 하나랑 결합해서 수증기 분자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부피비도 몇 대 몇? 2대 1대 2고요. 분자 수의 비 몇 대 몇? 2대 1대 2고 부피비도 2대 1대 2예요. 자, 그런데 질량비는 어떻게 돼요? 수소 원자량이 아까 선생님이 하나가 1이고 산소가 얼마라고 했어요? 16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수소가 총 원자가 몇 개예요, 여기서? 4개죠. 그쵸? 그러면은 질량이 얼마예요? 4. 그다음 16이니까 2개니까 32. 합치면 질량 보존으로 36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질량비는 몇 대 몇? 1대 8대 9예요. 그러니까 질량비가 성립을 해요. 하긴 하는데 이 질량비가 누구랑 같진 않다? 개수비랑 같진 않다. 이건 무슨 법칙? 일정성분비의 법칙. 이건 무슨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따로 별개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밑에 암모니아 생성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암모니아 생성 반응 자체도 개수비 1대 3대 2, 부피비 1대 3대 2, 분자수의 비 1대 3대 2예요. 자, 하지만 질량비는 어떻게 돼요? 수소 원자 하나 질량이 1인데 6개가 있으니까 6이에요. 그죠? 질소 원자 하나가 얼마냐면 14예요. 근데 2개 있으니까 28이에요. 합치면 얼마가 돼요? 34가 돼요. 그러니까 몇 대 몇? 7.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2로 나누면 14대 3대 17. 이런 질량비는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랑 같지는 않다? 개수비랑 같지는 않다. 예,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0번은 X, O, X, O, X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수소, 산소, 수증기가 2대 1대 2의 부피로 생기죠. 따라서 수소 40ml하고 산소 40ml를 반응을 하면은
여기는 2대1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여기 얘가 40이 다 반응하고 요거는 20만 반응을 하고 이만큼 생겨야 되니까 40이 생기겠죠. 그렇죠? 따라서 남는 거는 산소가 20ml가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표는 기체 A하고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을 할 때의 반응 전후의 부피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C가 생성이 되는데 이 두 번째를 보면 A 20ml랑 B 10ml가 반응했을 때 남는 기체가 없대요. 그러면 실제 반응할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했다? 2대 1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그럼 20이 반응을 할 테니까 남는 기체는 A가 10이 남을 거고 여기서는 2대 1로 반응을 하면 10이 반응을 해야 되니까 B가 10이 남겠죠. 그렇죠? 부피 B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탐구 체크.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보정. 자, A-1. 자, 탄산 나트륨하고 염화칼슘을 섞으면 흰색 앙금이 뭐가 생깁니까? 탄산칼슘이 생성이 됩니다. 탄산칼슘 CaCO3죠. 네.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어떻다? 같다. 반응 전 수용액이 담긴 두 유리병의 총 질량이 120g이면 반응 후 두 유리병의 총 질량도 얼마여야 됩니까? 똑같이 12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앙금 생성 반응은 열린 공간이나 닫힌 공간이나 똑같이 질량값이 변화가 없죠. 그죠? 자, 앙금 생성에서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즉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원자의 배열만 변할 뿐 종류와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만 변할 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이 되겠죠. 자, A-3번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자, 여기서 이거는 산화구리의 질량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을 하면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산화구리 CuO가 생성이 되겠죠.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어요? 4대 1이에요. 따라서 8g의 구리가 완전히 연소하면은 2g의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는 10g이 생겨야 될 겁니다. 그죠? 반응한 구리와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 사이는 일정한 뭐예요? 정수비. 아니, 정수의 질량비죠, 정확하게. 네, 정수의 질량비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네. 다음에 B-2. 구리가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구리와 산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술을 하시오. 즉, 화학식으로 쓰면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구리와 산소는 4대1의 무슨 비? 질량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B-3은 1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탐구 체크. 자, C-1.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수증기, 물이 만들어지죠. H2O,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수증기를 생성을 할 때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항상 2대1로 일정하죠. 그죠? 화학 반응식에서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개수비는 몇 대 몇입니까? 2대 1대 2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EH2 더하기 O2는 EH2O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 40하고 산소 30이 반응을 하면 즉
2대 1대 2니까 적은 거 기준으로 여기서 누가 다 반응을 해야 돼요? 40인 수소가 다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40 반응하고 20 반응해서 수증기가 40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네.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수소기체, 산소기체, 수증기 사이에는 어떤 부피비가 성립을 하는가? 2대 1대 2의 부피비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C-3는 몇 번? 2번입니다. 오케이? 자, 내신 콕콕 실력 체크 답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2, 2번에 3, 3번에 1, 4번에 5, 5번에 2, 6번에 5, 7번에 2, 8번에 3, 9번에 3, 10번에 2, 그 다음에 11에 4, 12에 3, 13에 2, 14에 2, 15에 2, 16에 3, 17에 5, 18에 5, 19에 4, 20에 2, 21에 3, 22에 3, 다음 서술형 체크 23번. 그림은 밀폐된 유리병 속에 양초를 연소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양초가 연소하는 동안 저울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밀폐됐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변화 없음. 일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결국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양초가 연소하면, 참고로 양초는요 파라핀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라핀은 뭘로 되어 있냐면 탄소, 수소, 산소를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연소가 되면 뭐하고 뭐가 나오겠어요?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초가 연소하면 CO2와 H2O 같은 기체가 생성되나 밀폐되어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24번 그림은 구리 2g을 공기 중에서 가열해서 산화구리를 만들 때 시간에 따른 산화구리의 질량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즉 보니까 가열 시간이 4분일 때 증가한 질량이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0.5g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즉 구리 2g하고 산소 0.5g이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 2.5g이 생성이 된 거죠. 자, 즉 4분 이후에 질량이 증가하지 않는 까닭은 결국에는 4분 이후가 되면은 더 이상 산소와 결합할 뭐가 없는 거예요? 구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즉 산소와 더 이상 결합할 구리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리가 다 산소와 반응했다. 자, 다음에 25번은 그림은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될 때의 부피 관계를 나타냈대요. 그럼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는 1대 3대 2입니다. 즉 N2 플러스 3H2는 2NH3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기체 간의 반응에서는 개수비가 무슨 비가 되기 때문에 개수비하고 부피비하고 같기 때문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을 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질소기체 3L하고 수소기체 6L가 반응을 할 경우에 즉 몇 대 몇으로 봐요?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가 1대 3대 2죠. 근데 여기가 3L, 6L면 적은 거 기준 수소가 다 반응해야 돼요. 6 얼마 반응해요?
2가 반응을 하겠죠? 그럼 얘 얼마 생깁니까? 4가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예, 즉 1대 3대 2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4리터가 생긴다. 자, 질문 있으세요? 22번까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고난도 만점 체크는 1번에 5, 2번에 2, 3번에 3, 4번에 3, 5번에 4, 6번에 5번입니다. 질문 없어요? 네.